감봉, 견책, 정직, 공무원분들 이런 단어 들으시면 무섭기는 해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또 생각이 되시죠?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상 나에게 이런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너무 막막하실 텐데요. 내가 받은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을 하셔야 합니다. 감봉, 견책, 정직, 공무원분들 이런 단어 들으시면 무섭기는 해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또 생각이 되시죠?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상 나에게 이런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너무 막막하실 텐데요. 특히 이런 징계 처분은 아무리 가벼운 처분이어도 승진 문제 혹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 내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받은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런데 민사소송, 형사소송은 우리가 평소에도 흔히 들어봤지만 공무원 징계라고 하면 행정심판, 소청심사, 필수적 전치주의, 행정소송 좀 생소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우선 일반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적으로 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반면에 이 공무원 징계라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도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. 즉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이 소청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. 이렇게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필수적 전치주의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소청심사를 제기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바로 제기 기간인데요.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딱 30일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시면 나중에 행정소송도 못하게 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. 물론 이렇게 소청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해결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이 소청심사라는 것이 우선 이 소청을 제기하는 공무원이 내가 받은 징계 처분이 왜 부적법한지에 대해서 직접 또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. 또 사실 이 소청심사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또 매우 큽니다. 그리고 만일 이러한 소청심사의 결과에도 불복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때서야 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행정소송의 경우는 또 소청심사와는 다르게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. 또 징계를 내린 처분청이 징계의 적법성을 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진행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분이셨는데요. 이분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셔서 이 해임 처분까지 받으신 거예요. 저한테 오셨을 때 이미 소청에서 기각결정까지 받은 상태셨는데 이 징계 기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 또 법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또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까지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해서 다행히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소청은 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징계 처분을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행정소송까지는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변호사만 법률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소청 단계에서부터 이 행정소송까지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겠죠.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요청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상 송정빈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